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오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들이 쌓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의혹 협의, 거기에 더해서 최근의 이 우한 폐렴 사태에서 보여준 무능력, 직무유기, 이런 것들도 다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들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죠. 항상 이 보수 야당을 비판을 하고 한국당 과거에 해산하라 주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은 첫 장에 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촉구를 하는 그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긴 문장을 써놨습니다. 그 탄핵 사유에 대해서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무능력한지 그런 것들이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앞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스크 가격이 우리나라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이 되고 있는데도 이 국민들이 마스크 구입하기는 어려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을 했다, 그런 이유를 쫙 써놨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이 청원이 지금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이 한 달 동안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청원이 시작된 게 2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5일이 한 달이 되는데, 벌써 제가 조금 전에 이 청원에 동의한 그걸 보니까, 동의 건수를 보니까 60만 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오후 3시 반쯤에 제가 봤는데 61만 8천 명입니다. 지금 22일 동안 61만 8천 명이죠. 그러면 앞으로 3월 5일에 만료되는데, 저는 이 상황으로 가면은 100만 명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명을 넘긴 국민청원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과거에 한국당 해산하라, 그런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고, 또 한 번은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감형하면 안 된다, 그런 국민 여론이 또 100만 명을 넘고 두 번 있는데, 아마 이 문재인 탄핵, 이것이 세 번째 100만 명을 넘는 국민청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청와대 게시판, 청와대 안에 본인들이 집권 세력이 딱 만들어 놓은 이 게시판을 만들어 놓으면은 보수 쪽을 비판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본물같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만든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히려 대통령 탄핵 촉구, 이것이 100만 명을 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죠. 국회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헌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같으면은 총선 직후에 바로 문재인 탄핵 정국이 조성되지 않을까. 특히 보수 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 그런 탄핵 정국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새로운 임기를 이번에 국회 4월 15일 총선에서 뽑히는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이 5월 30일입니다. 그 사이에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그때 상황이 무르익어서 아마 임기 시작하자마자 6월부터 당장 탄핵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단 이 탄핵을 발의하는 숫자는 전체 300석 중에서 과반수입니다. 과반수가 150이 넘으면 발의할 수 있죠. 그리고 탄핵 가결까지는 3분의 2,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발의가 지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미래통합당, 지금 보수통합당이죠. 통합된 보수당. 이 통합된 보수당이 과반수를 혹시 못 넘는다 하더라도, 다른 군소정당,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또 정당이 생기고 있죠. 그런 군소정당들이 이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전에 이번 총선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서 소위 4+1이라는
범여권 세력이 있었죠. 그때 범여권 세력이 형성된 것이 당시에 한국당을 완전히 패싱을 하고 비례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서 대신 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같이 묶었죠. 그때 묶으면서 군소정당들은 민주당이 데려간 명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군소정당에 절대 유리하니까 우리는 의석을 좀 손해보더라도 당신들 비례대표 의석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 미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딱 이게 다 처리하고 나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비례대표에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시 여기에 가담했던 군소 세력들이 이 문재인 탄핵에 동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토사구팽 당할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총선을 거치면서 토사구팽을 당해서 의석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문재인 전선에 가담을 해서 이 탄핵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비례 의석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을 막아야 한다. 그 명분입니다.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 범여권 안에서 청와대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무조건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의석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러자면은 비례대표도 우리가 군수정당에 주지 않고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의석에 욕심을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대 딜레마였죠. 민주당 최대 딜레마가 비례민주당,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같은 비례대표만을 후보만을 내는 그 비례정당을 만드는지 문제였는데 이것은 뭐 민주당 하기에 명분도 없고 상당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소정당의 반발을 사서 전국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례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확보용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에 맞서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자. 이 이야기가 지금 친문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친문 중심으로 확산이 되겠습니까? 탄핵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문재인의 복심이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하다가 지금 총선 출마하기 위해 나왔는데 윤건영 씨가 라디오에서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겠죠. 복심이니까. 탄핵 방지용 정당을 하나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윤건영 씨 그렇게 이야기했죠. 비상상황이 오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상상황. 뭡니까? 탄핵이죠. 지금 비상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는 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있죠. 김정숙 씨의 친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당적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있는 손혜원 의원이 어떤 사람에게 받은 메시지라고 그러면서 정치하고 패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 이런 걸 하면서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당 안에서 일단 다시 이제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없다. 명분이 없죠. 그런데 다만 의병이 나오는 거를 어쩌겠나 이랬습니다. 의병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안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문 쪽에서 막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이야기했고 민병도 의원도 민병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병도 이름하고 비슷하죠. 민병대가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아닌데, 우리 당 차원에서 하진 않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위성정당이 나와서, 우리 나중에 우리 같은 편을 먹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상당히, 이거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조직적이고, 내부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시민을 위한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민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우리한테 맡기라 해서 무슨 과거에 조국 수호 집회 열고 막 했던 그 조직입니다. 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에서 그 내부에서 신당 당명을 시민의 정당으로 하자. 시민의 정당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탄핵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위장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성정당을 넘어서 범여권 위장정당을 비례대표만 뽑는,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장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집권 세력이 체면도 다 버리고 명분도 버리고 지금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위장정당을 만들면서까지 의석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탄핵 사유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일단은 만약에 이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더라도 청와대가 이제 답변을 하게 될 텐데, 당신들 대통령 탄핵하자, 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아마 원론적으로 할 겁니다. 과거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 6월달이죠. 작년 6월달에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 묵인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이 청원이 나와서 20만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답변이 헌법에 따라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원론적 답변을 했죠. 맞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 소추 의결, 그 다음에 현재 결정, 이 과정으로 가는 탄핵 정국이 점점 무르익고 그 시침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그리고 국민 전반적으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